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개역설의 도함입니다. 오늘은 묘달의 무토일 간입니다. 묘달의 모광절이죠. 모광절 중에서도 가장 힘센 목 중에서도 왕절입니다. 생지도 아니고 묘지도 아니고 왕절인데, 이 모광절에서 묘라는 거, 좌우묘유는 우리가 항상 이 계절의 중심이면서 제일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죠? 요 복잡한 동네인데 그 중에서도 묘달이죠. 묘달에서 무토일간이, 모광절에 무토일간은 태어났습니다. 자, 바깥에서는 이렇게 되면 묘가 을목에 해당되므로 정관격입니다. 그 격국으로 따질 때 정관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육기에서는 좀 약간 다르죠. 격국으로 따지기보다는 이 말뚝입니다. 그래서 이 묘의 지장간인 갑과 을은 별동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칭을 하죠. 별동대. 별동대 별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별동대 각각이 있고 말뚝은 이제 여기 병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병화인데 이 병화로 이제 문제가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이죠. 무토가 병화라는 것을 말뚝으로 놨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경을 다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인성이 있으므로 바로 용신이, 여기가 이제 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용신 인성이 되고 요거를 생해주는 별동대들이 이제 상신이 되겠죠. 이제 갑가을이. 그래서 이 사주는 인이 용신이고 관이 상신이며 재성이 결국은 이제 겁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을, 말뚝이 인성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그죠? 구멍난 용신이기 때문에 지출이 심하다 이렇게 돼 있죠. 대신에 요 별동대로 인해서 상신이 갑각을 왔다 갔다리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 얘는 갑각을이 다 하고 태어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쇠락과 흥성이, 그죠, 발전과 쇠퇴가 계속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좀 금전적인 어떤 파장을 많이 느끼는, 그죠, 생활에 어렵기도 하다가 갑자기 풍족해졌다, 이런 생활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인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간이 플러스인 경우와 일간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일간이 플러스인 점을 참고로 하니까 편인이죠. 일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거는 우리가 패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옛날에 장돌배기들이 장돌배기 돌면서 패랭이 모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치우쳐 있다, 경제적 관념 속에 많이 생각이 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부해서 출세할 수 있는 팔자는 아니고, 그죠? 공부에 출세하는 팔자는 아닙니다. 물론 정화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없지는 않지만 나한테 득이 되는 게 편인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그죠, 출세할 수 있는 사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치우쳐서 패랭이에 쓴 팔자로서 따진다 그러면 물팔자로 해당됩니다. 물팔자로 해당되면 패랭이 사는 삶을 살고요. 살이 있으므로 살을 잡는 인생을 가야 됩니다. 그죠? 관도 있지만 살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제적 문서나 자격증을 들고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분명하게 살을 잡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편인으로 살아야 되며, 그럼 식상은 내가 삼돌이죠. 이 삼돌이는 뭘로 살아야 되나 삼돌이를 찾아보니 이 안에서 상관이라는 게 있고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병화를 달고 있는 것은 병에 물을 달고 있으며 경까지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편인이 정인과 무토는 무토지만 경금 또한 이렇게 숨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있어서 식신상관도 또한 어떤 모양새고 있다, 말뚝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 돼요. 유일무이하게 갑병무경임 중에서, 갑병무경임 5개 중에서 이 병화만큼만
특이하게 경금이 달려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없는데,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확히 따진다고 그러면 식상으로 기죠. 식상 두 개죠. 두 개인데 경금이 있으니까 요것과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벌어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살이니까. 그 살에 관계된 직업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살에 1번과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은 뭐라 그랬죠?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2번은 군인, 경찰, 종교계, 그 다음에 금융계. 세 번째는 우리가 보험, 죽고 사는 문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보험 쪽하고 횟집, 그 다음에 어떤 정육점, 이런 계통의 피 보는 직업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의식주와 관계된 건데, 요거 디테일한 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 인성에 따라서, 인성이 편인이죠. 편인이니까 요거는 경제 활동에서 이속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가서 이 살 잡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법조계로 간다고 해도 공부를 많이 했을 경우,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법조계에서 법관보다는 변호사 쪽에 가깝겠죠. 전문용어에서 말로 떠들어야 되니까, 그죠? 변호사에 가깝고, 만약에 교육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학원가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사, 교수직보다는 학원가라든가, 그다음 유경사업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의료계에서도 어떤 개인 병원 단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종합적으로 해서 내과 속 이런 데보다도 개인적인 맞습니다. 성형외과나 그 다음에 피부과, 그죠? 이비인후과 이런 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경제적 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정인과 편인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편인을 작용한 살이기 때문에 경제적이 활동에 굉장히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이죠.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것도 있지만 말로 떠들어서 강요하는 것도 있다. 처음에는 이리로 갔지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직업적으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직업으로 흘러가긴 가나 경제력이 굉장히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쪽보다는 경제력이 뒷받침 쪽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 쪽, 그죠? 사업 문서나 자격증 이런 걸 들고 어떤 어디 소속되기보다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쪽에 가나, 살이 있다는,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보다 윗선이 있기 때문에 하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사, 지점, 그죠? 지점 내지는 지사 이런 쪽으로 흘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성이 공부에 좀 부실하다고 그러면 이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빠지는데, 여긴 그래도 1등급입니다. 그죠? 여기 3, 4등급으로 빠져서 이때도 하청업이나 중간업자,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실행하는 단계, 시행사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체인점이나, 그죠? 이런 쪽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좀 어렵습니다. 왜? 이 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한테 어떤 것을 권유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 쪽으로 내지는 관리 서비스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공무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물들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지. 그래도 용신이 말뚝인데 구멍이 많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돈 소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잘 채워지고 어느 때는 못 채워지니까 좀 많이 힘이 들죠. 그죠? 결국은 이것이 용신이 됐지만 여기가 이제 상신이 됐고, 그죠? 겁신이 없죠. 이 아내가. 요 아내가 임수가 겁신인데, 이 겁신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겁신이 내부로 들어와 있어야 여유 자금이 좀 많습니다. 그죠? 겁신이 상신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쌓아놓고 살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신도 또한 이렇게 별동대로 있죠.
별동들이 있는데 용신이 내부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일단 안에서는 용신이 있고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지출이 많고 써야 될 돈, 뜻하지 않게 나가야지 될 돈, 생각지도 않던 지출들이 늘 발생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살이 있죠. 살이라고 하는 건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해서 어떤 자존심으로 인한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무엇인가를 내가 지니거나 소유하거나 갖게 돼야 해서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 또한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과소비가 진행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지출을 요구를 하고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신상관이라는 거 내가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의욕도 굉장히 앞서 있다. 단 편인이라 좀 문제가 심합니다. 왜? 식신적인 부분이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의 편인이라는 거는 바깥에서는 이걸 효신살이라고 그럽니다. 효신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편인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편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시선을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나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경금이죠. 하고자 하는 식신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들어와서 주변에 시샘을 많이 타고 시기 질투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서 하는 일에 매끄럽지는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좀 겪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내가 충분한 어떤 지적 자원을 소유하게 됐다고 그러면 그죠? 지적 자원 소유하게 됐다고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능력도 있는 그런 어떤 큰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살잡는 쪽에 1번에 살잡는 쪽이죠. 2번, 1, 2번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게 출세할 수 있는 사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인성이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기 때문에 늘 지적자으로서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할 걸 조금 덜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조차도 안 하게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많이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용신이 됐고 근데 구멍이 나 있죠. 좀 많이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신도 있고 겁신이 바깥에 나가 있는 통에 이 사주는 내가 쓰고자 해서 벌고 경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만 쌓여있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쌓이지 못한다. 그래도 여기 이제 남저 공이 재성이 이제 부친이 되므로 부친은 그래도 굉장히 부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술중미에서의 여기 이제 묘 밑에는 술이죠. 술인데 이 술의 속에는 이미 병화가 임묘된 상태로 태어났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부친이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처님의 어떤 운세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게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태어나서 식상기 얻어맞았죠. 그렇죠. 용상신 얻어맞는 바람에 부친이 바깥에 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간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간목이.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오지 못하고 상신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왜? 여기가 술토기 때문에 이미 임묘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친께서 좀 저기 하셨다 그러면 그래도 안에 계시겠죠. 이게 내가 많은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되겠죠. 왜? 월지에서 말뚝이인이라는 것은 모친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부친보다 모친께서의 기저 모토의 모친이잖아요. 모친이 조금 더 왕성하고 기가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친께서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역할은 충실했지만 결국은 집안의 어떤 힘이나 파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친이 갖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로 인해서 나한테 내려올 수 있는 상신, 즉 다시 말해서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 바깥으로 나가 소멸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전개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항상 갖고 있는 요 상신적인 부분이 별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기저 대운이든 영운이든 운에 따라서 항상 채워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요 병화 인을 용신을 제대로 용신은 뭐라고 그랬죠? 상신은 물고기라 돈이다 이거죠. 그죠? 상신은 그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다. 어구죠. 그 다음에 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가 노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신이 있어야 물고기가 늘 마르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자생하고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벌기가 늘 풍부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물은 이 돈만 있는데 잡아야 낼 거잖아요. 내가 못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아가면 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물은 내가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굉장히 운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요 질지에서 올라오는 거에 연결돼 있습니다. 요 부분 일처죠. 여기에서 이제 간목이나 이렇게 올라왔다. 무토일간에 감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살잡는 직업들이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이 아니라 뭐 비식재에 걸려 있다. 그죠? 비식재에 걸려 있으면 재라도 좀 괜찮지만 비식에 걸려 있다나 이렇게 되거나 인이 정말 편인 같은 게 걸려 있다 그러면 좀 많이 좀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살을 잡는 직업을 가지 못하고 내가 경제활동으로 처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살을 잡아야 될 팔자인데 내가 이 삼돌이가 나의 행동이죠. 삼돌 행동이 경제활동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것은 살이 발생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늘 겪게 되고 힘들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을 착용을 해서 이 상실은 나한테 끄집어 올 때 재성까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이때 큰 부를 이룰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경제적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큰 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요 재성이 나가 있는 바람에 재성이 겁신이죠. 나가 있는 바람에 여기에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요 겁신이 안에 들어와 있지는 못하는 관계로 내가 어떤 여유 자금 돌릴 수 있는 자금 회전 자금이 그렇게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치부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런 데서 만약에 남자사주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재성이 이제 여자가 되기도 하고 경제력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요렇게다 본다면 내가 식인상간 경금으로 인해서 요렇게 어떤 부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갖고는 있지만 요 안에 머무르지 있질 않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용신을 착용하지 못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나 내 어떤 저기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경제활동이 부실했을 경우는 같이 살 수 있는 동반자가 좀 힘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같이 못 살고 밖에 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죠? 여자들 여명 같은 경우는 관살혼 이렇게 인성이 돼 있어서 요 부분이 있고 비록 치부는 못하지만 관인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이 굉장히 충실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쌓여 있는 돈은 재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는 있다 이런 뜻이겠죠. 가족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좀 복잡합니다. 작업면 그랬을 때 이제 이 양간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무토죠. 무토로 봤을 때 어떤 을목 남편에 대한 생각은 남편에 대해서 오는 애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을목이죠. 생을 안 하죠. 그래서 을목이니까 남편이 정관은 을목이라 좀 여러 가지로 애정 전선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좀 많이 있죠. 그러는 바람에 조금 가정에서 좀 불화가 좀 경제 문제라서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죠. 물론 정의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편의적인 마음 채워져야 정의적인 마음이 나한테 생기겠죠. 그런데 을목이는
생을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가정 불화가 좀 자주 일어나고 경제 문제로 다툼이 좀 왕왕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자식들은 요렇게 이제 무토죠. 근데 내가 착용한 것이 무엇이다? 무토 입장에서 편인을 말뚝을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토가 여기가 이제 병화가 이렇게 돼 있죠. 병화가 이렇게 되면 경제적 우선 세상을 살아갈 때 관념이 경제적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꿈틀거리거나 답답하거나 어떤 이속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해합니다. 왜 저러냐? 요즘 세상에 착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거든요, 편인들이. 그렇지만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경제 활동이 굉장히 야무진 사람들, 좀 똘똘하다고 그러지 현재 사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흡족해하고 또 좋아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그냥 정서상 장남에 해당되면은 장남은 조금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고 책임감이 어깨에 무겁고 동생까지 생각해야 돼서 장남들은 조금 식신적인 성격을 많이 띱니다. 장남 장녀들은 왜 나의 이속보다도 가정의 변화나 부모님들이나 동생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요즘은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핵가족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드물긴 합니다만 여하튼 둘 이상 되고 그러면 장남에 대한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둘만 돼도. 그래서 장남은 조금 식신적인 성격을 띄어서 좀 약간 답답합니다. 그래서 편인적인 성격 때문에 장남들이 많이 혼을 나죠. 차남들은 조금 차남은 좀 약간의 어떤 약죠. 좀 빠르고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이제의 힘이 굉장히 밝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은데 장남들이 많이 혼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장남은 자기를 묵묵히 하고 가지만 그렇게 이거 좀 그렇게 좀 좋은 평을 못 받죠. 사람들은 아주 이뻐합니다. 그죠? 물론 요즘 세대는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가족 계획을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기면 생긴 대로 출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자식운에 대해서 큰 자식과 자신 자식이 차이점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딱 집어내기는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제왕절개 수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자식과 작은 자식, 장남과 차남 또는 장녀와 차녀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정도 타진을 해보고 어느 쪽에 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어느 쪽에 좋아하느냐, 직장생활을 하냐 아니면 사업 쪽에 흐르고 있느냐를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 8, 90%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어느 길을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도 보이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건 자식들 문제 그런 거겠죠. 자, 그럼 이런 분이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올해에 운세를 보러 왔다 이런 거죠. 요거는 우리가 내적인 거죠. 물론요 조상궁에서 날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상 너무 그렇고 일지에 있는 일진말뚝이나 일처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왜 왔으며 운세 그건 이제 우리는 내정법이라고 합니다. 내정법 올해 이 4년도에 물론 대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 천천히 하기로 하고 4년도에 분명히 을사년도에 이 을사년이죠. 병화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절처에서 올라온 것이 안으로는 병화가 들어왔고 바깥에서는 임수가 갑을 달고 들어왔죠. 이것이 이제 올해 운세입니다. 요 운세인데 임수가 들어와서 레정법으로 임수 갑목 그다음에 병화 경금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4달 지나고 5달 접어들었기 때문에 갑목인데 이거 5달에 또 갑이 또 올라왔죠.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간이 무슨 일 때문에 왔나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레정법이 갑인데 갑이 병화 달고 왔습니다. 이 레정법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디테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부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예리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잡아내고 평가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상신과 용신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신과 용신이 들어왔는데 이 상신적인 부분과 용신이 들어왔는데 올해 돈 벌 기가 들어왔죠. 근데 여긴 뭐죠? 인성이죠. 인성 구멍난 인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 레정법상으로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현재 상황 입장에서 나가 지출이 많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경제 활동을 물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거를 지금 내가 상신이 돈 벌 기회 경제적 문이 열려서 이거를 내가 취득을 해서 움직여야 될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감목이 내가 상신이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상신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새롭게 돈 벌 기회가 왔는데 그죠? 왔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바꿔야 될지 고민 중에 빠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왔으니까 잡아야만 될 상황인 것입니다. 잡아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6기에서는 이제 동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충에 대한 부분 새롭게 들어온 것과 기존에 있던 것과 싸움이죠. 여기에서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 새로운 걸 갈아타야만이 내가 경제적 손실을 안 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건 차근차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말뚝으로 인한 어떤 가족관계, 직업관계, 그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금전 재물복과 직업은 어떤 곳에 종사하며 적성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을 해야 성공하면 내가 공부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며, 그죠? 현재 운세에 들어왔을 때 연운에서 을사년에 들어왔을 때 이런 운세에 와서 지금 현재 봄과 여름 내정법을 따졌을 때 이달에 뭐 때문에 이 양반이 이달에 지금 내정법으로 들어왔다. 무슨 문제 들어왔다.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으로 점사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근데 이거 풀어가는데 불과 한 5분, 10분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물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얘기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금방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적에 어떤 부분에 적성이고 어떤 부분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막혀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6기 역술은 써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봐놓고 일간과 월지 연지 이렇게만 봐놓고 그냥 상대방하고 눈을 보며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써놓고 봐서는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봐야 됩니다. 그건 물론 훈련이 좀 필요하고 공부가 좀 필요하겠지.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무토에 대해서 대략 간략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 뭐 할 얘기도 무궁무진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시작의 단계니까 이 정도 해놓고 시작을 하면 상당한데 큰 무리가 없고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 들어가겠죠. 묘달의 무토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묘달의 기토일간 음대음죠.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